안녕하십니까. 파생환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4일 현재 시간 11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의 매매 성과들이 좋으신지요? 저 역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익들은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매매 영상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구나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까지 연준 파월 의장의 말씀을 다 들었고, 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되었고, 좀 굉장히 좀 부산했던 지난 새벽이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매매에 대한 부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43포인트가 하락한 39,12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개장 초반에는 시세가 좀 빠져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상승 전환까지는 하지 못했고 결국은 시가보다 종가가 좀 낮은 상태로 마감이 됐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준 쪽의 발언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바로 직전 거래일에 있었던 하락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밀어냈던 흐름을 쉽게 돌리기는 어려웠던 환경이죠. 그래서 브레이킹만 잡았던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했다. 만약에 어제마저도 시장이 붕괴가 됐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좀 맹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굳건하게 이겨냈다는 것만 해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잘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연준이죠. 문제는 연준입니다. 연준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날 방송 때인가요? 네, 그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첫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휴장을 하면서 PCE 지표가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나스닥이 급등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아직 연준이 3번이라고 딱 단정지어 말할 상황이 아닌데 파월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승한 부분은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그 부분을 모두 반납을 해버렸죠. 연준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이 제가 봐도 조금 부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이고요. 지금이 올 12월 달까지가 이제 8개월이 남은 시점인데 금리를 과연 3번?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3개월에 한 번. 그게 과연 될까? 그동안 연준의 스탠스상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나왔던 얘기는 뭐냐?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는 전망일 뿐이다.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이 아니다. 연준이 그래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탠스를 좀 명확하게 해서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에 혼돈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좀 명확했던 부분을 보였던 거에 반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발언들은 제가 봐도 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특히 후보자들은 이러한 구간들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을 내용들만 나왔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한 발언도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했고요. 개장 전에 조정을 받았던 주가가 개장 직후에 시장이 급등을 했고, 또 발언 이후에 급조정을 받았지만 재차 급상승을 하는 조금 도깨비 같은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표현은 어제 저희 고객님께서 쓰셨던 표현입니다. 도깨비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연준은 반드시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시장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라고 하면, 금리를 가감하고 빠르게 내려주길 바라는 투자 심리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배드 뉴스가 굿뉴스고 굿뉴스가 배드 뉴스였던 상황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드 뉴스는 배드, 굿뉴스는 굿. 이 현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연준이 급하게 악셀레이터를 밟을 이유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감하게 많은 횟수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양책을 쓸 확률은 당연히 없다라고 보는 게 그냥 맞고, 그런 뉘앙스로 증시의 방향성을 키워드를 잡으면 오히려 매매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구간에 대한 증시를 설명드릴 때 어떤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까? 추세적인 하락,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선물들의 매물 소화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구간들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딱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장중에는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는 좀 약세로 뒤집어지는 현상을 많이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이런 웨이브를 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으로 쭉쭉쭉 뻗어가는 그런 뉘앙스의 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매물 소화를 한다고 하니까 꼭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매물 소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올라서도 팔고 내려서도 팔고 올라서도 팔기 때문에 큰 밴드의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박스권 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매물 소화는 연준발의 모멘텀에 따라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뉴스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뉴스를 봤냐? 제가 아침에 와서 시장 뉴스들을 분석하는데 나만 엔비디아 못 샀나봐. 지난주 개미들 1.6조 원 집중 매수, 엔비디아를 지금 1.6조 원을 샀대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음 방향성의 리듬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 나만 못 샀다고 해서 지금 주식을 매입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나 많이 간 무리수다. 그러한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있겠느냐예요. 지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텐데 저러한 방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땐 유리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가장 주식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 있죠. 악재 주식을 사고 호재 주식을 팔아라. 지금은 악재와 호재도 없지만 지금 간망의 구간이 다 왔다라는 거죠. 지금 인텔 같은 경우가 새벽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밀렸을 때 지금 얘기가 뭐냐면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파운드리가 뭡니까? 위탁 생산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위탁 생산.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예상치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앞서서 있었던 주가들의 랠리의 대다수가 그런 기대감으로 갔었는데 뚜껑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과연 추격 매수를 한다?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굳이 제가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펼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새해 선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구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구간에서. 왜냐하면 현물은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거나 주식 선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단일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상승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선물은 내려가는 데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올라가는 데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양방향 투자 가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좀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오히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변동성이 애매하고 큰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 일본 증시, 국내 증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앞선 구간에 대한 상승 피로감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바란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갈 때 쉬어갈 수 있는 투자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안하셔야 향후 시장을 대비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잘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변동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주요한 뉴스들이 너무나 번잡스러워요. 근데 그 번잡스러운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연준요, 반드시 금리 인하합니다.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금리 인하는 반드시예요.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많은 폭의 금리를 그것도 빠르게 다양한 횟수로 해주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내용은 쉽죠. 연준은 금리 인하할 거야. 대신 제한적인 횟수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가 더 간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한 투자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전일 다우지수가 일단 1차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충격은 넘어섰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어제 구간에서 완벽하게 하락의 충격을 멈추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지는 오늘까지는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까지 버틴다라고 하면 긴급한 하락은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주가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재차 압박을 받을 경우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증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뿐이죠. 간단한 생각과 정확한 기준점을 잡으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만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홍 대표였습니다.